제가 사실은 광주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다가 맺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센터, 그러니까 현상 공모가 2005년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응모를 해서 제가 2등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2등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광주 가지고 있는 터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터무니였습니다. 이 광주 이 땅은 그냥 그저 생긴 땅이 아닙니다. 그냥 오랜 시절부터 엄청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그 당시에 있던 건물들도 그 건물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일거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건물을 다 보존하자 하는 게 제 원칙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새로 짓더라도 원래의 규모대로 짓자고 하는 겁니다. 지하층은 물론 다 개발하는데, 그래서 주어진 규모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 보니까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모가 주변의 건물의 크기하고도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인 섬처럼 되는 그런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동네가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예컨대 이런 공간은 옛날에 광주 읍성이 지나갔던 길들입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성벽돌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참으로 귀한 그런 길들이었고, 원래 여기서 있는 길들도 원래 지나갔던 길이죠. 대로가 나오는 바람에 잘렸습니다만은 많은 길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억도 산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물론 이 전남도청 그대로 살리고 이것을 새로운 길을 갖다가 띄워서 연결하고 새로운 문의를 갖다가 덧댄 거죠.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다시 2011년에 저를 불러서 이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저를 총감독으로 위촉을 하고, 제가 광주에 2011년에 거의 1년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도가도 비상도는 원래 이게 장자 이야기, 노자 이야기 나온 이야기인데,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길도자를 갖다가 그림도자로 바꿔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디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름이 유명 디자인, 무명 디자인, 장수가 있는 디자인, 장수가 없는 디자인. 이 디자인 속성 부분 그렇거든요. 오래 설명을 드릴 건 못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만드는 게 이 광주 도심을 위해서 광주 폴리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내고, 최초로 제가 발설을 하고 광주 폴리를 갖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광주 폴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작은 시설인데, 이게 마치 도시에 놓여진 침술 같은 겁니다. 종래의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외과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침을 놓아서 그게 작용을 해서 주변에 주변을 갖다가 건드려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게 침입니다. 그걸 어반 아쿠펑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도 사실은 역사적 도시에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곳에 침을 놓아서 그게 주변에 이제 영향을 줘서 스스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니까 광주에 여러 가지 침을 놓을 장소가 한 50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50군데를 갖다가 도시를 다 조사를 하고 1단계별로 이 단계로 앞으로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광주가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스로 광주 읍성의 흔적을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찾아내었습니다. 광주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시장님도 이 광주 읍성의 존재를 갖다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읍성이 현재 주로 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지금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광주 읍성의 흔적을 찾아내고 여기에 10개의 지점을 두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폴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폴리를 지나면서 광주 읍성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역사도시와 그 이후의 도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면 역사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축가, 국내 건축가들 초청해서 뭐 이거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유의 도시 시설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옛날보다는 지금 주변에 아마 변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원문이 있던 자리입니까? 뭐 이 자리에 이 문이 있던 자리에 문을 이런 폴리를 세우고 혹은 이 성곽이 돌아가는 이 꼭지점에 이것도 세웠습니다. 이 동원된 건축가들은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건축가들인데 이 돈을 받고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친분을 통해서 이건 사회운동이니까 이 차원에서 참여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친구의 정으로 와서 참여를 갖다가 해줘서 세운 것들입니다. 피터 아이젠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거 좀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집주인이 극렬 반대해가지고 왜곡된 형태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혹은 이 형태는 젊은 건축가들 참여시켰었는데 이때도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이 극렬 반대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해놓았죠. 예, 황금로에 있는 겁니다. 혹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설계한 도미니크 빼로 또 제가 요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이 아시아 문화전당 옆에 있는 이 건물 아주 작은 예산으로 건물이지만 아마 이 건물이 좋은 선한 그런 어떤 자극을 불어줘서 주변을 갖다가 스스로 세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이후로 또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제가 손을 떼고 난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 계획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달동네가 103마을이라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달동네는 다 재개발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중계본동에 있는 달동네인데 서울의 외곽 부분에 있고 산으로 다 둘러싸이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 있던 곳입니다. 이 돌덩이 1000세대가 이제 모여 사는 곳이고 60년대 청계천 왕십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작고 굉장히 이게 누추하고 허술하지만은 삽과 손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이게 허술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게 급기야 재개발업자 서울시에 발각이 되어서 이게 재개발 안에 발표됐을 때 오션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해서 여러 번 토의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부분은 그대로 가되 임대 부분은 주거지 보전구역이란 말로 새로운 방법을 찾자고 이게 결론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주거단지를 갖다가 형식을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역사 마을에 관한 세계의 공고 사항들을 갖다 전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역사 마을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4가지가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첫째는 지형을 보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지들을 통폐합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길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방법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쫓아내지 말고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건축은 건물은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만 지으면 역사 마을은 보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길들을 다 보존합니다. 아무리 가파르고 험하고 좁아도 모든 길들은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요. 재료는 바뀝니다만은. 그리고 필지들을 보존합니다. 필지를 보존하면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큰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기껏 해봐야 뭐 3층, 4층밖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3층, 4층을 지어도 용적률 200%, 250%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마을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형 보존한 건 주변과 연관짓기 위해서 그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주민의 생활의 방법을 보존한다고 하는 게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주민이 쫓아나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존 환경 때문이고 하나는 관리비 때문인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임대 규모를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집이 자기가 다 부엌, 침실, 욕실, 주방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침실만 갖고 나머지는 옆집과 마을과 공유해도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공유 마을이고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진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민들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 있는 곳은 경작지는 경작지대로 상점이면 상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건축가들과 제가 초청을 하고 저는 길들만 다 설계를 하기로 하고 12명의 건축가들이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원래 있던 길들, 공간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건물은 높아봐야 3층, 기껏해야 4층이 맥시멈이고 그러니까 마을의 공간들이 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건축가도 여기 와서 이 마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보존하기를 했다고 원하는 안을 내었고 아까 보여드린 도미니카 빼로도 이 마을을 이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아서 실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을 내서 올해 내에 아마 이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마을을 한 번만 만들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이 땅에도 열리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DMZ 근처에 지는 수련원이고요. 건물 짓는 게 못해서 밑에서는 보이고 길거리에서는 보이고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건축, 사라지는 건축을 주제로 이게 산에 올라가면은 건물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묘지를 갖다가 설계하기를 갖다가 항상 원하는 사람입니다. 도시는 경건한 곳이 있어야 지속이 됩니다. 번잡한 곳만 있어가지고 교수 지속이 안 됩니다. 경건한 곳이라고 하는 게 묘지하고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은 요즘 상업시설보다 더한 상업시설로 변해 있는 오래고 묘지는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다 쫓아버려서 우리 도시가 정말 큰일 나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는 그래도 5.18 묘역이 가까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5.18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 형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전제적 형태입니다. 분당 근처에 묘지 설계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설계입니다. 묘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과 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살과 뼈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화장을 하면 그냥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영과 혼 중에서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울, 마인드 이건데 우리의 열정 이것은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혼인데 혼은 살아있을 때도 곧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완전히 나가서 구천을 또 돌다가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갑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 무덤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면은 우리를 산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무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 우리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집에는 항상 사당도, 위패도 집안에 두었었습니다. 죽은 자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성실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쫓아버려서 우리가 굉장히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무덤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귀신이 호칼로스로 만든 경우가 많죠. 무덤이 공원처럼 만들고 우리 일상의 풍경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도시처럼 설계를 했습니다. 들어간 입구고요. 물을 지나면은 죽은 자를 위한 도시가 나옵니다.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공원도 나오고, 그리고 모여 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형태도 나오고요. 어떤 도시의 광장 같은 부분도 있고, 길들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어떤 교회당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이유가 모여 사는 죽은 자의 도시가 돼서 이 동네 주민들이 낮에도 별 연구가 없어도 산책을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무덤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에서 관습을 갖다 벗어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오리엔탈리즘을 쓴 팔레스타인계 문학 평론가가 철수가가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책도 같이 썼는데, 거기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쫓아서 경계 밖에 항상 머물면서 경계 안에 있는 제도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때문에 경계 안에 있는 세계가 발전하는데, 그 지식인은 스스로는 굉장히 외로운 곳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춥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예수, 석가, 공자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계통에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이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세계가 항상 진보하고 발전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위인, 이게 성인의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시는 태도는 항상 자기를 경계 밖으로 내쫓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을 슬퍼했죠. 심지어는 죽음의 형태까지도 현충원에 묻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계 밖으로 내쫓으신 분이니까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묘역을 갖다 조성해 자금비석위원회 일원에서 가는데, 이 유족들은 요 뒤에 있는 곳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높은 곳에 있는 무덤이, 관습적인 무덤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주장을 해서 이 삼각형의 땅을 갖다가 제가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모욕의 장소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침 물줄기가 두 개가 이제 땅을 3등분하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진입하는 부분, 제의하는 부분, 묻히는 부분과 이게 나눌 수가 있어서 땅 자체가 묘역으로 태어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생각한 것은 종묘의 정전입니다. 종묘 정전은 이 죽은 자가 내려오고 산자가 올라가서 만나는 이 월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건축의 정체성이 음해질 때는 곧잘 여기 가서 제가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항상 마치 모든 혼령이 이에 거닐고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 땅을 이 종묘 정전의 월대 같은 형식을 갖다 갖추기로 하고 땅을 1.5m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들어 올려서 다소 경사지기도 만들고 평평하게도 만들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전체 지형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이 박석을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해서 이 추모사를 여기에 다 새기자고 했습니다. 15,000명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돌을 갈았고요. 60m 곡장을 놓고 묻혀있는 너럭바위를 놓고 전체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사는 세상의 마을의 한 지도를 갖다가 여기에 그냥 얹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물길도 있고 마을의 한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일주일 후에 일주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봐서 3천 명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 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번 오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묘기에 참배만 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기서 서성이다가 갑니다. 이 글을 읽기도 하고 세계적에 있는 이 글귀를 보고 감상하기도 하고 시설을 봅니다. 왜 서성일까? 저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구 군위에 수목원을 하나 설계하고 있는데 사유원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제가 설계를 갖다가 해 있는데 근데 이런 류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은 존재가 별로 없고 자연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방법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류의 건물입니다. 이 첫 번째 집이었고요.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카페경 공연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배경으로서 이 집을 하나 만들고요. 파빌리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쏟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는 아름다운 나무도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걸 나서 다 돌아 나오면 새롭게 보이는 자연은 아마 다를 겁니다. 물탱크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냥 콘크리트 박스로 쏟아야 되니까 그냥 만들지 않고 천단이라는 이름으로 별을 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새겨지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계곡 속에 세 개의 연못 위에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서 누운 수도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외진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뱀처럼 연결해서 사람이 거주하진 않지만은 잠시 머물면서 우리 삶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5월 말이면 전체가 완공되어서 일반에게도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생태 화장실 만들었고요. 여기는 곳곳에 있는 무대 장치도 만들어서 전체가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이 DMZ에 있는 DMZ의 어떤 설치 미술가가 세계 여러 유명 작가들을 불러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DMZ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개발업자들이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개발 금지법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개발 발설 금지법을 만들자고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비무장지대 벌써 근처에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이미 만약에 북한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에 교류가 굉장히 앞으로 곧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건설 자본들이 지금 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이 걱정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뭘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좀 고민거리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비무장지대는 지금 이게 개발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예술 작업을 하자고 할 때도 이거는 이해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도 아주 진중하게 부탁을 해서 한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는 작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전제로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뭘 할까 하다가 이게 조류를 조사해서 새들을 위한 수도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새들의 높이에 따른 습성을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높이에 따라서 새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들을 위한 수도원. 비무장지대는 사실은 굉장히 밀림이 울창할 것 같지만 서로 불을 지르고 서로 시선 통로를 갖다 확보하는 바람에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생물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나라들은 철새들의 생태가 굉장히 귀중한데 이것을 위한 서식처 겸해서 이름은 수도원이지만
새들의 서식처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우리가 가서 잠깐 뭐 이게 들어가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수도원입니다. 지금 서울역에도 전시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하르부르라고 하는 함부르크 바로 밑에 도시에서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12m의 탑인데 이 간단하게 보이는 탑이 간단하지 않은 게 매년 2m씩 땅으로 사라집니다. 작가가 이 게시판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글입니다. 와서 나치와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기억들을 갖다가 탑의 표면에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탑의 표면에 나치와 파시스트에 당했던 슬픔, 분노, 원망, 고통, 그 상처들을 갖다가 이게 글로 혹은 그림으로 이 탑의 표면에 씁니다. 탑의 표면은 낙서처럼 이 글들이 다 모아지고 그리고 매년 2m씩 땅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1993년에 완벽하게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탑을 설계한 사람이 한 말이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전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모든 건축과 모든 인공 구조물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흔적만 남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런 사고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기억, 그것만이 진실하고 그것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기억 없이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아도르노는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